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안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하고도 먼 옛날, 한양을 향하는 나그네 객들과 또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입출이 잦은 곳으로 유명한 고을인 정주골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정주골에는 참으로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옹이라 불리는 처자였지요. 정주골 오옹은 고을에서 소문난 재색의 여인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그녀의 춘기가 활짝 무르익어 오옹의 참한 미모는 마치 제철을 맞은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지요. 흩날리는 봄바람에 그 춘기를 가득 실어 오옹이 골목 어귀를 거닐기라도 하면 고을의 남정네들은 그런 오옹을 흘끔거리며 군침을 삼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시게 저기 오옹이 지나간다네. 어이구 춘기가 물씬 올라 살랑거리는 저 자태를 좀 보라지 저거. 거참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미모일세. 아 어찌 아니겠는가. 저것을 한번 품을 수만 있으면 내 기방 같은 곳은 얼씬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헐시구. 아니 이 작자의 입에서 이러한 소리가 다 나온단 말인가? 자네는 원래 여인 보기를 돌같이 보는 자 아니었나? 자네 입에서 어찌 그런 소리가 다 나오는가? 이 사람아, 저 미모가 어디 보통 미모인가? 임금이 보기라도 했으면 당장의 국모로 추대할 미모인데 자네라면 어찌 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허허, 그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려. 그나저나 자네 마누라한테 그 속마음을 들키지나 마시게나 그려. 자네 마누라 귀에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아마 자네 뼈도 추리지 못할 걸세. 이렇듯 당대 천하를 호령한다는 사내들조차 이 오옹의 앞에 서면 그 기세가 죽어 가히 경국지색이라 칭송할 만하였지요.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제인은 없다 하였던가요. 이러한 오옹에게도 커다란 결점이 두 가지 있었으니 하나는 그 입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색을 밝혀도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노소를 막론하고 사내에게 아내든 정인이든 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옹은 자신이 흥미가 동하는 반반한 사내라면 반드시 주박을 노트 꼬드겨 사랑을 확인받아야만 분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렇게 야음을 틈타 가진 사내들을 꼬드겨 거하게 야합을 치르고 그 이튿날이 되면 사내와 베갯머리에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을 온 동네에 흘리고 다녀 걸어다니는 파발마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인이었지요. 이 오옹에게 걸려 밤사이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입방아에 오른 사내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개중 몇몇은 관아에 끌려가 저지른 악행을 고초당하고는 치도곤 신세까지 되기도 하였지요. 박서방, 그치가 간밤. 내 전무덤에 고개를 파묻고 떠든 이야기가 소문나. 마누라에게 고발당에 관하여서 곤장찜질을 당했다던데. 허이구, 나원 참. 어쩜 이리도 재미있을꼬? 오옹은 사내가 자신의 앞에서 한껏 작아져 자신의 품속에서 갖가지 비밀 이야기들을 줄줄 토로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제 아무리 꼿꼿하게 젠체를 하던 사내들도 노소미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자신과 합의를 치르게 되면 그녀의 재색에 푹 빠져 잔뜩 걸어둔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니 오옹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유흥거리가 또 없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게 된 주인공들은 이를 괘씸히 여기곤 하였지만 이 오옹의 집안이 대대로 천석군의 부자였던 데다 고리와 부도덕한 장사로 사람들에게 착취해낸 막대한 부를 이용해 한양의 고위관리들과도 연을 대두었기에 누구 하나 나서 속시원히 그녀를 혼쭐내는 자가 없었지요. 게다가 고을의 사또 역시도 그녀의 재색에 푹 빠져 밤만 되면 그녀를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할 지경이라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정절과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던 몇몇의 사람들이 그런 오옹을 두고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기 여사였지만 오옹은 그런 세간의 소문 따위는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덕지덕지 매달린 온갖 상스러운 소문들이 가득하여도 그녀와의 하룻밤의 목을 빼며 매달리는 사내들로 언제나 인산이네였으니까요. 사태가 이러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오옹은 자연스레 콧대가 높아지고 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 아나무인 태도로 사람들을 낮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갈수록 물이 오르는 그녀의 미모와 함께 그녀의 평판 또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요. 제깟 것들이 나를 폄하하면 어떻다는 게야? 뒤로는 나에 대한 욕지기를 늘어놓으며 호박씨를 잔뜩 까도 면전에서 내 웃음 한번 받아내면 그 길로 정신을 잃고 영혼이라도 내어줄 듯꾸니? 이 어찌 손쉽지 않을 수가 있으랴. 사내들은 나를 한번 영접하려 저리들 애를 쓰고 여편네들은 그저 어떻게든 나를 까내리려 안달이니 삼남한상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즐겁구나. 오옹의 미모가 날이 갈수록 꽃처럼 화사해지고 있었으나 향기는 독을 품은 듯 위태로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듯한 그녀의 성정과 경박한 입을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오옹은 그런 세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사내들이란 그저 잠시의 유의를 위한 장난감이요. 여인들의 질투란 무료한 일상의 양념과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오옹이 이토록 뒤틀린 심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풋풋한 17의 오옹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소녀였답니다. 그 시절 오옹에게는 정혼을 약속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 현감의 아들인 정한수 도령이었지요. 한수는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지닌 학문과 무예 모두에 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오옹은 그런 한수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어린 날의 풋사랑을 아름답게 키워나갔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오옹은 한수의 은밀한 부름을 받고는 제 마음의 달콤한 연심을 참을 수 없어 몰래 담을 넘어 한수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도련님, 이 밤에 또 저를 부르시다니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이러시옵니까? 오옹은 투정 부리듯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수는 그런 오옹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낭자를 보지 않고는 하룻밤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어찌하겠소. 이 밤 낭자의 얼굴은 저 달보다도 더 곱구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아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오옹은 한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한수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으니 말입니다. 도련님, 저희가 혼이 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낭자와 함께 저 푸른 강가에 작은 기와집을 올리고 아침 저녁으로 낭자가 지어주는 밥을 먹으며 밤에는 낭자의 고운 노랫소리를 듣고 싶소. 그리고 낭자를 닮은 어여쁜 아이들도 여러 낳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구려. 한수의 말에 오옹은 붉어진 뺨을 그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그녀는 한수가 그리는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수는 오옹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시들을 읊어주었고 오옹은 한수에게 자신이 만든 향낭을 선물하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절 오옹의 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수와 나눈 모든 비밀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지요. 남색을 밝히기는커녕 오직 한수만을 바라보며 정절을 지키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에게서 급한 서신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위독하여 급히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낭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소.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시다 하니
아들 된 도리로 곁을 지켜야 할 듯 싶구만.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낭자 곁에 있을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마시오. 일이 정리되는 대로 곧 돌아와 낭자를 맞이하겠소. 한수는 오옹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오옹은 슬펐지만 효심 깊은 한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아버님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본가로 가 집안의 일을 돌보셔요. 그리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도련님을 굳게 믿고 있사옵니다. 저는 이곳에서 도련님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옹은 집안일이 먼저라며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고 당연히 그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요. 오옹은 매일 밤 달을 보며 한수를 그리워했고 그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수가 아버님의 병환이 깊어지자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 급히 다른 유력 가문의 여식과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옹은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수 도련님은 나에게 약조하지 않았는가? 나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한수의 집에서 보낸 파온 통지서가 오옹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통지서에는 간결하고 냉정한 몇 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 댁과의 혼약을 파기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 부디 앞날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오. 오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과 한수가 원할 때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주었던, 모두가 손가락질했음에도 포기했던 정절, 그리고 그녀가 꿈꾸었던 미래까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순수했던 마음은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얼룩졌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모든 약속은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지새우던 오옹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내의 달콤한 말과 맹세는 얼마나 허망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말이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쉽게 변하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인지를 곱씹은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 사내들이란 다 똑같지. 달콤한 말로 여인을 홀리고 제 욕심을 채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와서는 위선자들이지. 그날 이후 오옹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내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고 그녀는 자신을 버린 한수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내들에게 복수하듯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내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비밀을 캐내고 그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조롱하고 망신주는 것에서 만족을 얻었어요. 사내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베갯머리에서 온갖 은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때 오옹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소로운 것들. 결국 너희도 별 수 없는 사내에 불과하구나. 내 미색 앞에서는 그 잘난 체면도 지조도 다 허물어지는구나. 그녀의 입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어차피 지킬 약속도 믿을 만한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사내들과 나눈 비밀들을 아무렇지 않게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복수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녀는 먼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한때 정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남자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이 남았습니다. 한수가 남긴 깊은 상처는 고고했던 홍매화였던 오옹을 얼어붙게 만들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채 세상을 향해 서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재흥에 취해 깔깔대며 한껏 기분이 고조된 오옹이 슬슬 고을의 사내들에게서 흥미를 잃고 따분해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추적추적 쏟아지고 야음이 무르익어 오옹의 가슴이 간질간질해지자 그녀는 한숨을 토하며 중얼거렸어요. 이 고을 남정네들도 이젠 시시해져 여흥이 나질 않는구나. 어디 밤에 시원하니 기에 좋은 신선한 사내놈이 없을까? 그때 밖에서 오옹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가 식솔들은 한양 정승집 잔치에 초대되어 출타 중이었고 여정길이 귀찮았던 오옹 혼자만 집에 남아있던 터였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엔 누구지? 보통의 여인이라면 야심한 시각? 찾아온 이에게 일절 관심도 두지 않았겠으나 천하가 제 것이냥 천방지축이던 그녀는 실로 두려운 것이 없었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가 대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던 것이지요. 니신지요? 어이쿠, 이거 이런 시간에 참으로 실례가 많소이다. 지나가던 여행자이오만 갑자기 비를 만나 길을 재촉하기 어려워져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소. 오옹이 문을 열어보니 대문 밖에서는 비에 젖은 사내 하나가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오옹이 곁눈질로 사내를 훑어보니 그 허우대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제 고을에서 익히 보던 남정네들과는 기골이 다른 맛에 오옹의 호기심에 불이 붙었지요. 어머, 그러셔요? 이런 얄궂은 날씨에 참으로 곤란하기 짝이 없으셨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지요. 오옹은 잔뜩 요염을 흘리며 사내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사내에게 별채를 안내해주고는 참모를 시켜 술상을 드리라 명하고 별채로 건너갔습니다. 신선한 자극이 없어 무료하던 차에 마침 쓸만한 사내가 굴러들어왔으니 이거 아주 잘 되었다 싶었던 것이지요. 촛불 아래서 낙수 소리를 들으며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오옹과 사내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니 오옹은 점점 더 이 사내에게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의뢰 자신과 함께라면? 술잔을 기울이던 사내들은 자기 근본을 치켜 세우며 호기를 부리거나 장황하게 자신의 잘남을 뽐내기 마련인데 이 사내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옹의 재색에 반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추태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오호, 이놈 좀 보게? 다른 별 볼 일 없는 치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지닌 것이 제법 내 호기심을 건드리는 사내로고?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 이런저를 살살 구슬려 제 입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면 이거 아주 각별한 맛이겠구나. 오옹이 속으로 짜릿함을 맛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사내는 선 굵은 동작으로 그저 오옹이 건네는 술잔만 받으며 묵묵히 예의를 차리는 품위가 매우 굳건했지요. 그 눈에 내려앉은 과묵함과 점잖이 오옹을 잔뜩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딘지 모르게 뭔가에 쫓기는 듯 참모가 안주를 들고 들어오면 경계의 눈빛을 역력히 쏘아대니 오옹은 이 사내에 엮여있는 사연이 궁금하여 도무지 잠이 오질 않을 기세였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에 빠진 사경의 시각. 어이쿠, 내 정신 좀 보게. 안주인께서 어찌나 그 언변이 좋으시던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내 시간이 이른 줄도 몰랐지 뭐예요. 빗줄기가 약해졌으니 이만 나서야겠구려. 이리 깊은 시간까지 융숭이 대접해 주신 은혜 내 잊지 않겠소이다. 라며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대문을 나서려는 나그네 사내를 오옹이 붙잡았습니다. 나서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호작지를 걸어오지 않는 사내에게 오옹은 확신의 이끌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머나 나그네님, 어찌 이리 급하신 게랍니까? 길을 지나는 나그네께서 이리 야심한 시각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기를 골라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법도 있답니까? 밤이 깊었으니 좀 더 여독을 풀다 가시지요. 그리고는 유혹하듯 사내의 손길을 이끌어
별채로 들어가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오옹의 적극적인 공세를 받자 사내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시간이 아깝다는 듯 서로의 애정을 드높여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온우의 정을 나누고 보니 이 사내의 방종술이 너무도 출중했던지라 오옹은 몇 번이고 황홀경에 빠져 혀를 빼물고 기절하다시피 축 처지고 말았지요. 일찍이 자신을 이렇게 요리한 사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녀는 만족감에 가득 찬 밤을 보내고 지쳐 나가 떨어지듯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내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오옹이 눈을 뜨니 해가 이미 중천에 떠오른 시각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잠에서 깬 나그네 사내는 적잖은 낭패의 기색을 보이며 이거 큰일이로군. 간밤에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으나 내 기구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오. 이리 날이 밝아서야 얼굴을 드러내고 나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미안하지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별채에 조금 더 머물렀다 갈 수 없겠소? 하며 난색을 표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오옹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물론이지요. 원하신다면 좀 더 있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욱 잘 되었지 뭔가요? 간밤에 그리도 전륜한 기회를 선보이시고서는 날이 밝자마자 떠나는 것은 오히려 사내가 할 짓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그녀는 간밤 완벽하리만치 근사했던 거사를 떠올리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또한 한낮에는 거동할 수 없는 이 사내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캐고 싶다는 호승심 또한 불이 붙어버렸지요. 그날 밤 어둠이 깔리고 떠나려는 나그네 사내를 오옹은 또 붙잡아 앉히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밤늦도록 술을 나누고 금침을 깐 후 오옹은 말 그대로 진득하게 육탄 공세를 퍼부었어요. 사내의 여전히 훌륭한 솜씨에 또다시 별천지를 맛보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조된 기운이 가라앉자 재벌은 안못 준 그녀는 쭉 궁금하던 것들을 잔뜩 묻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시고 또 대단하십니다. 그려. 이 제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몰아붙이시는 솜씨가 가히전륜 그 자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사온데 여쭈어도 될런지요. 나그네께서는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이시기에 해가 걸린 시각에는 움직이지 못하신답니까? 도대체 어디로 향하시는 중이신지요? 사내는 크게 고민하는 얼굴로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 마침내 절대 그 어디에도 말이 새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달라 신신당부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밝은 때에 얼굴을 드러내고 다닐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말씀이죠. 누구에게도 발설치 아니하겠다는 약조를 믿고 내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리다. 실은 나는 근본 역적모의를 하다 먼저 잡힌 동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들켜 수배령이 떨어져 도망치고 있는 국사범이오. 꽤 장기간 도망쳐 잡히지 않은 끝에 내 목에 걸린 현상금만 자그마치 2,000냥이 넘소. 지난밤과 간밤 몇 차례에 걸치는 정을 통한 그대에게 내 일이 실토하는 것이라오. 지금도 길을 재촉하며 도망치던 와중 인연이다. 일이 안주인과 황홀한 밤을 나눌 수가 있었기에 실은 꽤나 행운이라 여기고 있던 차였습니다. 허니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주시오. 일이 깊이 통정을 한 여인이기에 내 그대에게만 말해주는 것이오. 사내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오옹의 눈이 거사를 치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간 입을 놀려온 여러 사내들의 비밀이 어린아이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사내의 비밀이라는 것은 엄청난 월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저만 믿으셔요. 아니나 다를까? 이토록 짜릿한 입방아를 그녀가 어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술이 잔뜩 취해 사내가 골아떨어진 사이 입이 근질거려 미쳐버릴 것만 같던 오옹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쏜살같이 관하로 달려가 곧바로 사또에게 사내를 고발해버렸습니다. 오옹의 고발로 번개처럼 오옹의 집에 들이닥친
관졸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힌 사내는 자포자기의 모습인지 만사를 체념한 것인지 별다른 반항이나 도망도 놓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사내는 황망함이 묻어있지도 그렇다고 증오가 묻어있지도 않은 묘한 표정으로 자신을 관하에 밀고한 오옹을 한번 바라본 뒤 그렇게 관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지요. 한바탕의 소란이 끝나고 사내와 관졸들이 대문 너머로 사라지자 오옹은 거대한 비밀을 세상 밖에 공표한 것에 더없이 아찔한 쾌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이게 정말 웬일이니 그래? 세상에, 내 살다 국사범을 집안에 들여 정을 통해볼 줄은 또 몰랐는걸? 이번 것은 개 중에서도 정말 짜릿한 건수였구나. 아주 잘 놀았습니다, 나그네 씨여.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꼿꼿하게 버티다 제 미모에 넘어가 버린 자신의 부족한 참을성과 조심성이나 원망하시지요? 그저 한판 잘 놀고 간다는 듯? 오옹은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번 매만지고는 몸을 획 돌려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지요. 다시는 그 나그네 사내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 소동이 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무렵 오옹의 집으로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를 잡아들이라는 정주골 사또의 명을 받고 당도한 나졸들이었지요. 죄인 오홍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 어리둥절하던 오옹이 외쳤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느닷없이 무슨 일들입니까 대체? 죄인 오홍이라니요. 아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사또께서 어찌하여 저를 잡아오라 명하셨답니까? 사또와 저의 막역한 관계를 모르지는 않으실 터인데. 닥치거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관아에 끌려가서도 그리 당당히 나올 수 있는지 어디 보자. 그렇게 오옹은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날 오옹이 고발하여 관아에 끌려갔던 사내가 하옥된 후 영모자를 잡았다는 공적으로 조정에 거한 포상을 욕심낸 정주골 사또가 별다른 취조도 없이 평양으로 사내를 압송 보내게 되었습니다. 호송군관에 이끌려 평양으로 압송되는 사이 사내는 자신은 어차피 죽을 목숨, 더는 필요가 없어진 가문의 재산을 군관에게 넘겨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군관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탁이라는 것은 바로 가는 길목의 친지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가주와 만나게 되면 단둘이 작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면서요. 금전에 눈이 먼 군관이 이를 허락하자 사내는 거쳐가는 고을고을에 점 찍어 놓았던 알짜 부잣집마다 자신은 이 가문의 친척이라며 찾아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사내에게는 막대한 가문의 재산도 또한 부잣집 가문의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집주인들이 나와 보니 군관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끌려가는 중죄인의 몰골인데 웬 생면부지의 사내가 가까운 친척이랍시고 들이닥쳤으니 이 어찌 섬뜩하지 않을 수가요. 사내는 소란에 나와본 부잣집 주인에게 기세 등등 협박을 놓았습니다. 이보시오. 대관절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시겠으나 집안을 풍비박산내기 싫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유념하여 들어야 할 것이오. 나는 중차대한 영모를 꾀한 국사범으로 이번에 한양으로 압송되면 틀림없이 죽는 몸이외다. 그 말은즉슨 내가 입만 한번 뻥끗하면 내 혀로 인해 사람 목숨 몇 명 정도는 그저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작자라 이 말이오. 관군들에게 허튼 소리를 나불대거나 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당신네 가문을 영모의 주동자로 끌어들이겠소. 어차피 죽을 목숨 길동무로 무고한 사람 몇 명 더 데려간다 해서 아쉬울 것도 없으니 말이오. 자, 이제 상황 판단이 좀 되시오? 알겠으면 관군들에게 괜한 눈치 보이지 말고 귓구녕을 이리 가까이 가져다 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사내의 말에 부잣집 주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멀쩡하던 집안이 웬 듯도 보도 못한 생명부지의 사내 때문에
당장에 영모에 휘말릴 판이었으니 새파래진 얼굴로 사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뒤 이댁을 찾아오는 자에게 천냥의 돈표를 작성해 건네시오. 그는 내 동지이자 후사를 도모하는 자이니 내 말대로 하지 않거나 약조를 어길 시에는 크나큰 영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점 깊이 명심하시고, 허니 반드시 돈표를 준비하여 이댁을 찾은 나의 동지에게 넘기시란 말씀이오. 그리만 하신다면 국문을 당하는 동안에도 내 이 집과 이 가문에 대해서는 괜한 누명을 씌우지 않을 테니 말이오. 아시겠소이까? 사실 이 영모라는 끔찍한 것에 한번 가문이 거론되면 그것의 사실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모의 한번 말이 얹어지면 그것으로 끝장이었습니다. 엄청난 곤경과 고초를 겪을 것임이 분명한 사안이라 허튼 소리로 치부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잣집 주인들은 벌벌 떨며 사내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안을 수락한 주인에게 사내는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물론 맨입으로 이 거금을 수탈하는 것은 아니오. 정주골의 천석군 부자 집안이 이를 갚아줄 것이니 그 집안에 오옹이라는 여식을 찾아가시오. 그녀가 모든 것을 변제할 것이오. 이런 식으로 들리는 집집마다 받아낸 여러 장의 돈표를 동지를 시켜 현금으로 받아 챙겼을 때쯤 호송행렬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영모꾼이 잡혀왔다는 소식에 평양감사가 신문을 위해 사내를 잡아들여 보니 맙소사, 세상에 이럴 수가요. 사내는 바로 평양감사인 자신의 오촌 조카였던 것이지요. 이 오촌 조카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을 속여먹는 것으로는 아주 타고난 사기꾼에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것은 기본인데다 고을 곳곳을 유랑하며 과부들에게 빌붙어 살며 부자들 등쳐먹는 것으로 이름난 망나니로 이미 가문에서도 내놓은 사람 취급이었던 한량 중 한량이었습니다. 역적이고 영모이고 간에 그런 중차대한 국사의 발끝도 끼어들 인물이 될 수 없는 한낱 시정잡배였던 것이지요. 영모의 주동자가 잡혀왔다기에 단단히 준비하여 고신할 채비까지 마쳤거늘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는 말이다. 이놈이 주동자라고, 이 시정잡배 사기꾼 놈이, 이런 놈이 이 영모라니 걔가 웃을 노릇이로구나. 임금께서 계신 궁은커녕 과거 시험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놈이 영모는 무슨, 이놈아 또 어디서 사기를 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까지 벌이는 것이냐. 내 놈 때문에 집안 망신이 말도 못하겠다. 이놈 제발 좀 부탁이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송사거리에 끼어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얌전히 좀 지내거라. 평양감사는 조카가 말 같지도 않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한눈에 알아챘지만 이를 상세히 밝혀버리면 감사인 자신의 집안 치부가 모조리 드러나 자신의 관직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했기에 일단 조카인 사내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국사범이나 영모자가 아니란 것을 적당히 밝힌 후 곤장 몇 대를 때려 옥에서 꺼내주었지요.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허위 고발만으로 이 한량 조카를 영모자 혹은 국사범으로 몰아세운 정주골 사또에게 기별을 넣어 호통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자 장을 맞은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풀려나온 이 나그네 사내는 씩 웃으며 그 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함께 판을 짜 부잣집에서 돈표를 챙겨온 동지와 함께 말이지요. 그는 사실 이미 오옹의 소문을 익히 들어 그녀를 한바탕 골탕 먹이고 한몫 챙기기 위해 판을 준비한 악랄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털어놓은 비밀을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며 관아에 고발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 두고 일부러 오옹의 집으로 접근한 뒤 그녀를 골탕 먹이고 또한 겸사겸사 몸보신까지 할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윗품계의 평양감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얻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정주골 사또는 당장 오옹을 잡아들이라 명했던 것이 그간의 내막이었습니다. 네, 2년.
그 새치어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든 덕분으로 내 말을 믿고 움직인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 뭐? 영모의 주동자? 그놈은 그냥 산천을 떠돌아다니며 과부들이나 아녀자들을 살살 긁어 푼돈이나 뜯어내는 하찮은 사기꾼 나부랭이였다는구만. 내 가문의 잘난 한양의 연주들도 허튼 영모 누명에 괜시리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지. 아주 이번에 제대로 날 잡은 줄 알아라 이년. 그간 제 세상이냥 굴던 버릇을 내 오늘 단단히 고쳐주마. 여봐라. 저것의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가벼운 입을 봉하고 지내게 하라. 아니 사또, 참으로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사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자가 사기꾼이었든 영모를 주동한 국사범이었든 제가 무슨 수로 알았겠습니까? 그저 발고정신이 투철한 백성일 뿐인 저를 어찌 벌한다 하시는 geb니까? 저 고얀 것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구나. 저것에게 물볼기를 매우 치렸다.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억센 손길로 오옹의 입에 재갈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억센 천의 감촉이 그녀의 여린 입 안을 파고들었고 혀는 옴짝달싹 못하게 짓눌렸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내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던 그녀의 붉고 도톰한 입술은 이제 원치 않는 속박 아래 굴욕적으로 벌려진 채였지요. 못 들었느냐? 당장 저것을 매우 치거라. 사또의 외침과 함께 오옹의 몸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속살을 파고들고 매질이 가해질 때마다 재갈에 막힌 비명은 더욱 처절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오옹은 자신이 저지른 경솔함과 그동안 혀끝으로 농락했던 수많은 사내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분노와 원망의 소리가 귓전에 맴돌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듯한 기분과 함께 오옹은 혼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형벌이 끝나고 옥사에 갇힌 오옹은 며칠 밤낮을 재갈이 물린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간의 고약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기꾼 사내에게 된통 노라나 입을 가벼이 놀리다 호된 맛을 보게 된 오홍은 그 후로도 항시 재갈을 물고 지내는 형벌을 받게 되어 다시는 입을 가벼이 놀리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사내에게 금전을 뜯긴 수많은 부잣집 가주들이 찾아와 사내에게 넘긴 금액을 배상하라 성하였으니 그녀는 자신의 행실을 깊이 후회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혹독한 진땀을 빼고는 다시는 난잡한 사내질을 하며 제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